서양교육사에서 조금 설명이 길어서 문제가 제가 강의할 때 문제가 설명이 너무 길죠. 맥락을 간단히 단만해도 되는데 로마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로마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자, 로마 전기하고 후기. 로마 전기 교육과 후기 교육이 있는데 그냥 간단해. 전기 후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로마 전기는 아테네를 몰랐을 때 로마 후기는 로마도 굉장히 정복 국가였죠. 아테네를 정복한 뒤에. 아테네를 정복한 뒤에 교육은 어떻게 되겠어? 와, 이렇게 발달한 교육 제도가 있었네 하고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와 후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 로마의 초등교육 기관 이름이 루더스입니다. 루더스. 자, 로마 초기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 아까 초기는 어디를 알기 전이라고 그래. 그리스를 알기 전이니까 거의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졌겠죠. 문법학교와 수학교보다 아닙니다. 자, 루더스가 초등교육이고 문법학교가 중등교육이었습니다. 자, 고등교육은 수학교. 이건 이제 주로 로마 교육은 후기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 제정 이후니까 후기가 정복한 후기 교육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있었던 수학교들 어땠어? 굉장히 고등교육 기관이었죠. 그렇죠? 역시 이런 것도 그대로 후기에는 그냥 로마 교육이 그리스화돼.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루더스, 그다음 문법학교, 수학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문법학교, 수학교보다 높은 수준 교육기관이 있다. 이건 틀렸고 중등교육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문법학교에서는 7자율과를 체제적으로 가르쳤고 현학적인 학문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더 중요시했고 그렇죠? 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는 안 나오니까 로마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합니다. 이건 진짜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그것도 지방직, 9급, 7급 다 합쳐서 2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전기하고 후기 차이가 뭐냐면 전기하고 후기 차이는 뭐냐면 알다시피 십자군 원정을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전기하고 후기. 그래서 로마 전기는 아예 모든 교육이 다 무슨 교육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그러니까 이 로마는 자 중세 좀 설명하겠습니다. 중세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중세를 꿰뚫고 있는 인간과는 원죄설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게 죄입니다. 신하고 같이 합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리돼서 인간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분리된 게 죄입니다. 그럼 현세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내세에 가서 뭐 한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내세주의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현대에 대해서 갖출 필요가 있겠어. 그냥 지금 현실 사람들은 뭐 하는 삶이야? 회개하는 삶이야. 그래서 막 물질을 추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청빈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세야. 그러면 가르칠 때도 그런 걸 실제 삶 세계는 잘 안 가르치겠죠. 그래서 자 원죄설 때문에 자 모든 학교가 문답학교, 고급 문답학교, 그다음 번산학교, 수도사들이 머무는 수도원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중세는 알다시피 이 종교개혁 전이니까 천주교였겠죠? 천주교. 자, 우리 선생님들 천주교 어떻게 돼 있어? 천주교 가장 적은 단위 천주교 성당이 있으면 여기를 아우르는 인천시 또는 이렇게 이 단위에 뭐가 있어? 교구가 있죠. 그 다음 전체, 수도권 전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교구가 있겠죠. 유럽은 크니까 여러 교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일반 교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가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겠죠. 물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겠고 이 교회. 그 다음 이런 미추홀구 무슨 구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담당 인천 대교구가 있겠죠. 이게 간단해요. 여기 봐봐.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신 이교도들. 중세는 기독교가 뭐가 된 주류겠지만 많이 자기 종교들도 있고 자기 나라 또는 우리 같으면 무당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이교도들이겠죠. 자, 이교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게 문답학교예요. 문답학교. 교리문답. 정확히 말하면 교리문답학교예요. 근데 교리문답학교를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 선생님 필요하겠죠? 그건 고급 문답학교에서. 그럼 고급 문답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큰 교구에서 하겠죠? 중간 정도. 본산학교는 진짜 성직자를 양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직자를 양성할 정도니까 대교구 같은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교구 같은 데서 본산학교, 학교를 지어놓고 정식으로 성직자를 교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원학교는 수도사들, 성직자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자기 수양하는 그런 수사들이 따로 있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제일 위인 사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하고 신부님 고마워요. 신부님 말고도 수사님이라 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같은 목적이지만 이 자기 수양 그런 것들을 정교적 수양 이런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수도원학교. 이제 수도원학교 후기에 가면 내교가 있고 외교가 있는데 내교는 수도사들이 수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외교에서는 외쪽 것은 거기는 이를테면 김장당근은 이런 것들이 전파가 안 돼. 문자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어느 정도 산업 같은 것들을 문자화해서 다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외교예요. 외교. 일종의 지역사회 역교적 성격을 좀 갖고 있죠. 이게 전부야. 전부.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자, 그럼 이제 후기 가기 전에 조금만 보면 이제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십자군원정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기사도 교육. 영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군신관계를 맺을 때 토지 주고 충성을 명세받도록 하죠. 영주들에게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도를 보한단 말이에요. 기사를 모집하죠. 그래서 기사도 교육을 하는데 영주에 학교를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영주의 정원에서 해요. 그렇죠? 이런 기사도 교육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기사도 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은 종교 교육은 아니겠죠. 세속적인 내절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칼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이게 세속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일하게 정기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기는 거의 시험에 나올 게 없어. 낼 게 없어. 우리가 무슨 종교인 뽑는 것도 아니고. 후기는 십자군원정을 통해서 굉장히 발달한 사라스 문화, 즉 이슬람교 문화를 받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는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너무 종교적인 것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중세 후기는 전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후기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후기에도 종교교육은 여전했겠죠. 이럴 때 문답학교, 고구문답학교, 본산학교는 여전히 있었고, 그렇죠? 다음 이제 본산학교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철학이 교부 철학에서 스콜러 철학으로 바꿔져요. 자, 뭐 이건 그다음 이제 세속적으로는 자 대학이 출연 대학. 근데 여기는 좀 순서 웃기게 대학 출연하니까 대학 가려고 뭐가 되겠어? 이제 초등 중등 교육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초등 교육은 있어 왔는데 그래서 대학 출연을 위해서 나왔다가 이제 학교가 대학 출연이 먼저 있고 나서 중등교육관, 초등교육관이 생깁니다. 많이 도시학교들이. 그럼 도시학교들이 생기는데 도시학교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학교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문법학교 같은 중등 정도 교육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자, 뭐 습자학교, 글씨 쓰는 거. 그런 것 하는 게 초등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모국어학교. 이제 독일어 배우는 곳. 독일어 이런 것들이 이제 습자학교 같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육들이 서서히 실용적인 교육이 세워지겠죠. 그다음 기술 교육으로는 무슨 교육을 해? 도제교육. 도제교육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자 대학에 출연하는 계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학에 출연하는 계기는 아까 십자군 원장을 하셨다 그랬죠. 십자군 원장을 하면서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를 쭉 이렇게 가서 십자군 원장 하면서 여기 해상권을 잡으니까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하겠죠. 그렇죠?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 도시가 생겨, 도시. 아무래도 농촌은 영주형처럼 이 영주가 거는 것처럼 성으로 하면 좋겠지만 활발하게 교육하려면 성의 형태는 안 되겠죠. 도시 형태가 생긴다면 도시가.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발달한 그때 당시 이슬람에서는 여기서는 뭘로 했는데 주술로 막 사람들을 병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수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이쪽이 발달한 이유가 이탈리아 이쪽인 아까 그리스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완전히 가버렸죠.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통에서는 여기는 거의 발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까 누가 알렉산더 이쪽으로 다 지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넣겠어?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자연과학 이런 거 강조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정신적인 것보다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학문적으로 자극되겠어 안 되겠어? 자극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철학도 그래서 교부 철학이 스콜러 철학이 되는 이유가 교부 철학은 그냥 기독교 플러스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죠. 이데아 절대적인 진리. 이게 신이다. 끝. 믿어라요. 그냥.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서 스콜러 철학이 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니까 믿어라 그런다 그래서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 왜냐하면 십자군원 정도 그 신성한 전쟁인데 맨날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사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신이 있으면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스콜러 철학.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논리적이다. 상당히 높은 지식이죠. 그렇죠? 이런 걸 좀 대학 출연에 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들은 이제 이 상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조합.
서로 간에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인들끼리도 개인 플레이하면 돈 못 벌죠. 묶어져야 좀 돈 가격도 올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묶은단 말이에요. 교수 조합이 생겼어. 학생 조합이 생기고. 그래서 만나. 너 가르칠래? 얼마 주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지는 곳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학으로는 여기 살레르노, 그다음 여기 볼로냐, 이쪽으로 넘어가면 파리, 노틀담 성당 알죠? 그렇죠? 거기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우리 모태 대학이라고 해서 초기에 이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봅시다. 고대 유럽 중세 교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초기의 대학은 조합 길드 형태로 발전. 맞죠? 자, 기사를 양성하는 기사 교육이 체계화되었다. 문답학교는 수도사를 문답학교는 수도사 양성 아니라고 그랬죠? 문답학교는 그냥 교리, 문답,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자, 우리 쌤 천주교야? 영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 교회? 일요일이니까 교회도 아니겠구나. 그렇죠? 영세 받아본 사람 아는데 영세 받으려면 지금도 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과하는 여기 영세교육이야. 영세 받으려고 교육받아. 문답학교. 자, 그다음 도제 제도는 수공기술 맞죠? 도제 제도 그렇죠? 중세 시대 대학 발생 주요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스콜러 철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적 맞죠? 스콜러 철학 이야기했죠? 그다음 십자군 원정 이후 외부 지역으로부터 실용 학문이 아까 이슬람의 실용문 널리 유입됐다고 그랬죠? 그다음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조합학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조합학교, 도시학교, 다시요. 도시학교를 조합학교라고 그러는데 대학에 출연하고 난 뒤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뒤라고 그랬으니까 등장 배경으로 말하면 안 되죠. 대학이 발달하니까 여기 같이 무슨 학교? 조합학교가 발달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순서가 바꿔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희한하게 대학이 먼저 발달을 이루어지고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런 학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이 도시학교가 거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조합학교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조합학교에서 상류층들이 주로 다니고 문법, 라틴어 문법 같은 경우는 문답학교. 그다음 모국어나 습자, 글씨 배우는 건 습자. 이건 초등교육으로 됐고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살레르노가 지중해 연안이고 휴양지. 아픈 사람들 많이 가는 곳. 그래서 의학이 발달해. 의학. 여기 볼로냐는 쉽게 말해서 로마는 법이 발달했는데 로마법에 여기가 이제 근원지야. 법학이 발달했어요. 그다음에 파리는 신학. 선생님 대강만 알아도 대강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죠? 그다음 르네상스 선생님 문제는 안 나오는데 봐봐. 굉장히 뭔만 많아. 시기만 많아. 여기 인문주의 여기 봅시다. 인문주의. 인문주의는 개인적 인문주의, 그 다음 사회적 인문주의, 피케로주의. 우리 선생님 르네상스는 배웠죠?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가 뭐라고 그랬어? 르네상스의 구호가 뭐야?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쵸? 자, 그러면 왜 이게 나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아까 중세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 신의 시대. 그렇죠? 근데 잘 봅시다. 그리스 로마 한번 생각해봐.
그리스 로마는 신의 중심이야, 인간의 중심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 봤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죠. 세 신이 모여서 누가 목동한테 우리 셋 중에 누가 이쁘냐 이런 건 인간도 잘 안 하죠. 우리 친구 3명 모여서 지나가는 꼬마한테 야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거 물어봐요? 인간도 아는 걸 그걸 하고 있죠. 굉장히 신조차도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중심이야?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근데 중세 가면 신은 절대자죠. 모든 걸 다 명령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어보니까 자, 목은 인간적이더라 이거죠. 인간 중심이더라. 그렇죠? 다시 사람이 뭘 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간성을 되찾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디가 다 남아있겠어? 이탈리아.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부터 이제 서서히 부를 축적하니까 이제 딴짓을 좀 하려고 하죠.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금욕적인 삶은 어때? 나 부자인데 왜 금욕적으로 살래? 싫겠죠. 그래서 다른 길 못에 가던 길에 고전을 읽어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인간적이야. 그래서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인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 인문주의는 주로 어디서 일어났겠어? 이탈리아. 그렇죠? 그다음 방금 이야기한 부유한 층만, 부유한 상공업 층만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으려면 이 라틴어라고 해서 사어야 사어. 이 로마 때 쓰는 말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따로 배워야 돼. 시켜야죠. 우리 중세 고전 문학에서 보면 잘 이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어가 돼버렸으니까 따로 우리가 선생님들 고전 문학 이런 거 배우죠? 안 배운 사람들 그걸 읽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해하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라틴어 정도를 학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층이 돼야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개인적인 문제는 상류층에 머물러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 밝히고 그러다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뭐냐면 여전히 여기 북유럽, 독일 같은 북유럽은 여전히 농업 중심 사회. 아까 도시가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농업 중심 사회.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인문주의는 뭐냐면 성서 같은 것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그리스 로마 고전도 좋은데 성서 중심으로 읽어줘. 성직자들이 주로 이제 좀 이 인문주의 사상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원시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생각하면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어때? 굉장히 인간적이죠. 저 여자에게 돌 던져라고 하든지 발을 닦아주든지 뭐 다 굉장히 인간적이었죠. 자, 한번 영화들 보시기 바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농업 중심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인문주의는 나중에 종교개혁하는데 씨앗이 되겠다. 종교개혁은 결국은 루터가 주장했고 뭘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원시 기독교는 뭐야?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 예수님 시대. 자, 그럼 잘 들어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돼서 합시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식의 인문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적 인문주의. 히케로도인은 이제 이게 점차 심화되니까 타락해버린 거야. 정신을 본받자고 그런 거지 그 문학을 본받자고 하는 게 아닌데 히케로 문체가 그렇게 화려하대요. 수려하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원래 뜻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어서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키케로 같이 문체를 쓰자.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건 정신이 타락한 거죠. 타락한 인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선생님 이해됐으면 정교개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인문주의 독일 쪽 같은 데서 서서히 뭐 한다고 그랬어? 원시 이제 성서들이 읽혀지면서 이 성서를 읽어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인간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널리 퍼져 있을 때 루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갖고 있고 아까 원죄설이었으니까 면죄부를 가진 사람은 신이 뭐 하도록 나중에 사후에 보장된다. 확실히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간다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야. 루터는 이거 뻥이잖아. 어디 성서를 읽어봐도. 근데 그게 먹혔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 무식해서 성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 다 그냥 그 신부님이 말한 것만 믿었어. 그냥 말한 대로 믿어. 교황이 이야기한다는데 신부도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루터가 어느 부분에도 면죄부 판매라는 건 없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루터 생각은 뭐야? 다시 옛날 원시로 돌아가자. 성서주의로 돌아가자. 이제 이 성직자들 말 믿지 말고 진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로 다시 원시 아까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성서를 통해서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다? 루터의 종교개혁이야. 이해됐죠? 네,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난 것도 이야기 알죠? 왜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이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퍼지는데 성서가 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버려요. 지금까지 라틴어였던 성서를 읽어봐도 뭔 소리 모르는데 이제 뭘로 독일어 자국어로 보니까 어때? 어디에도 뭐가 없어. 면죄부 없단 말이야.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루터 생각은 뭐였냐면 루터의 생각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자, 봐봐. 만인 제사장선. 만인이 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제사장이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럼 누구나에게 최소한 글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이 되려면. 그럼 누구나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뭘 시켜야 되겠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반드시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의무 교육을 주셔야 한단 말이야. 물론 1세기 후에 그게 실현되지만 의무 교육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는 됐죠? 그 다음 두왕국설. 두왕국설은 신의 왕국도 있죠. 세상의 왕국도 있는데 성서에서는 신의 왕국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의 왕국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신의 왕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해? 종교교육이 필요하고 그건 누가 맡아야 돼? 교회에서 맡아.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신이 세상도 잘 살아라고 그랬다. 성서 읽어봐라. 세상 사람도 잘 살고 자기한테 귀해라고 그랬다. 그럼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가정은 누가 가르쳐? 부모가 가르쳐야 되겠죠. 가정교육하고. 그다음 학교교육.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 교사. 그래서 교사는 마치 성직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사의 성직자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실용적인 것들,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교과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어, 안 가르쳐야 돼? 자, 이런 것들이 루터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강조했다. 맞고 감각적 실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실학주의는 언제 나와요? 17세기 나오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서양 교육사 포기하고 이 문제 틀리겠다 그래버리면 안 되겠죠. 자, 북유럽의 인문주의 교육은 개인보다는 북유럽 사회적 맞죠? 그 다음 이탈리아의 인문주의 교육에서는 자기 표현 및 자기 창조의 능력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16세기 서양 인문주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유교육의 이상을 계승하였다. 맞죠? 자연이나 실제 하는 삶을 매개로 하는 실물교육, 이건 실학주의. 민족적으로 각성된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주력했다. 이건 뭐 국가주의죠. 고등교육이 아닌 초등교육 아니죠. 여기 있죠. 봐봐. 인문주의는 초등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 인문주의. 그리스 로마 읽으려면 최소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라틴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틴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초등교육이야, 중등 이상 교육이겠어. 중등 이상 교육.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궁정학교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좀 많으면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했어도 가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13번 종교개혁 서양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다. 말이 안 되죠? 교육에서 이 현세의 고행과 말이 안 되죠? 종교개혁이니까. 성서 읽기를 기본 문화교육이 강조됐다. 이건 맞죠? 자, 다음 14번. 17세기 서양 실학주의 교육철학 사조에서 강조하는 교육적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쌤 좀 이해는 돼? 꼭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들어서 조금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 서양 교육사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쌤 배경을 몰라서 그래. 배경 맥락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학주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실학주의가 나왔냐면 여기 봐봐요. 인문주의, 그 다음 종교개혁, 실학주의가 나온 배경에는 자연과학의 발달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아까 어디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발달된 이슬람교 문화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경향이 200년이 이제 넘었어. 쭉 이렇게 하고 또 200년 뭐 중세 대학부터 하면 상당히 더 지났으니까 이제 서서히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발견들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섭리 이건 말도 아니라는 옛날에는 민물과 썰물을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는데 에이, 달의 인력이네. 이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있는 거고, 뭐 중세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섭리, 뭐 이런 거 아니라 모든 건 실증적으로 자연과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육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어? 모든 사물들 교육도 해야 되고 자연과학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죠. 실증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실학주의. 그렇죠? 자,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에다가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실학주의가 나온 배경은 인문주의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아까 키케로주의로 빠져버렸죠. 그다음 종교개혁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야. 그 뭐 원시 그리스로 가자고 그러는데 좋아, 말은 좋은데 실제로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것에서 이상적인 거 벗어나서 실제 삶과 관련한 것들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많은 자연과학적 발견이 일어나고 이제 신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러면 민물과 썰물을 대비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달의 인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계를 알아야 뭐 하겠어요? 이제 현실 삶을 대비해 가겠잖아. 그래서 서서히 그런 사람들을 대비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문적 실학주의는 말 그대로 척이니까 고전을 통해서 인문적인 한강 고전이야. 고전을 통해서 아까 여기서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정신. 그게 아니라 고전을 통해서 실용적인 걸 뽑아내자. 고전에도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서 어떤 다 많이 뻥들이 많지만 의학서 중에서도 뭐 배 아플 때는 어떻게 처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고전을 통해서 실용적인 걸 배우자고 이야기하는 게 인문적 실학주의. 척이니까. 사회적 실학주의는 책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제 삶을 잘 살려면 뭘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저는 강추를 해요. 여행 다니면 진짜 여러 가지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 세상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행 다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감각적 실학주의는 말 느낌이 좀 오죠. 뭘 통해서 배운다? 그냥 말로만 듣고 이렇게 배우죠. 실제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배우자고 하는 게 감각적 실학주의. 그러면 딱 봐도 실학주의 이념을 가장 잘 전파한 게 뭔 것 같아요? 감각적 실학주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코메니우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로크. 사회주의자 로크. 라트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로크는 계몽주의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이 더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생애는 이 사람이 더 앞섭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철학사상 배경을 알겠죠? 어떤 유형은 알겠죠? 이제 코메니우스만 설명하면 돼. 코메니우스만 설명. 로크보다는 코메니우스가 더 나올 거니까 코메니우스만 설명하면. 이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입니다. 자기가 8년 전쟁터가 되면서 고국으로 못 가요.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 신고교가. 그런데 거기가 자기는 신교지만 거기가 뭐가 되겠어? 자기 나라가 서영도로 속에 허물리니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에 가면서 유명해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급 언어가 뭐였어? 라틴어. 근데 어학인문이라고 그래서 라틴어 교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도회로 이어져요. 근데 어학인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 전에는 라틴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사전으로 공부했어. A부터 C에서 A, 우리 선생님들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 A 사전 보고 했죠? A 부분 다 배우고 다 찢어서 다 외우면 먹고 막 그랬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선생님들 요즘 옛날엔 버케브러리 22,000 이런 거였는데 또 요즘 뭡니까? 영어 단어책이 아주 재밌는 책 그런 거 있잖아. 뭘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책 있잖아. 유명한 책. 특별히 안 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그런 책이었는데 그 전엔 사전적이었는데 이 책은 제일 잘 쓰이는 단어부터 순서대로
빈도수를 적게 해서 또 암기하기도 쉽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 뭘로 하셨냐고. 영어 단어 공부. 아이고, 단어장 있잖아, 많이 요즘. 옛날에는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버케브러리 22,00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주 획기적이에요. 획기적이에요. 단어 공부하는데. 와, 이런 쉽게 단어 공부하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있겠어? 좋은, 나처럼 정말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니까 교사로 초빙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이자 목사야. 이 어학인문을 나중에 잘 팔리니까 너무 면허 없이 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 가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지? 최초의 시청각 교회자인 세계대회. 도자가 들어가잖아. 세계대회. 이 책이 진짜 그림책이야. 우리가 권근의 입학도설이 그림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도표로 그냥 그려져 있는 거고 이건 실제로 이 사과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과라는 단어 F를 설명하려고 할 때 천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서 뭐 한단 말이야. 천사가 사과를 누구에게 주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줘. 사과 이렇게 딱 그래서 사과, F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야. 진짜 그림책이죠 사실. 자, 이해됐죠? 근데 커뮤니스 커뮤니스를 이해하는데 딱 한 문장이면 돼요. 고민됐겠죠. 이 민물과 설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신의 섭리라고 설명해야 돼? 그럼 목사의 본분에 맞네?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돼? 그럼 교사의 본분에 맞네? 그럼 어떻게? 이 코메니우스가 창세기 편을 보면서 무릎을 칩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누구를 만들고 5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뭘 만들었어? 인간을 만들고. 그렇죠? 이 의미가 뭐겠냐 이거. 왜 자기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어? 왜 대리인을 세웠어? 자기가 뭔가 필요하니까 대리인을 세운 거죠, 형상을.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만든 거겠죠. 아, 그럼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인간은 신이 만든 자연을 잘 뭐하고, 알고, 잘 다스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귀의해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적 도야에서 자연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정의적 도야, 도덕적 도야를 통해서 잘 다스리고, 그 다음 뭐 한다? 종교적 도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귀의해라.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달의 인력 때문인데, 달의 인력도 신이 만든 거야. 둘 다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들 나옵니다. 어떤 걸 가르쳐야 그러면 범신론. 모든 걸 가르쳐요. 모든 걸. 세상에는 모든, 자연에 대해서. 모든 자연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었으니까. 여기 알아야 되죠. 그렇죠? 범신론. 그 다음, 이게 뭐 해야 되니까? 잘 다스렸으니까 도덕적으로도 도야가 필요하겠죠. 종교 도야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 중에서 특히 여기를 할 때는 모든 것을 가르치되 무슨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겠어? 자연의 법칙에 맞게. 왜 자연의 법칙에 맞게 가르쳐야 돼?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 신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주인 신이 만든 걸 맞춰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 다음 교육도 딱 국가가 맡아야 된다는 건 루터부터 했으니까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세상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맡아야 되고 국가 빼겠구나. 학교를 지어서 해야 되고 그렇죠? 국가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은 루터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교도 체계적으로 어머니 무릎 학교. 그러니까 6년 동안. 근데 이건 어머니 무릎 학교는 이제 가정교육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무릎에 무슨 학교를 세우겠어. 그 다음 무슨 교육?
초등교육과 그다음 중등교육, 그다음 대학으로 연결되는 모국어학교, 문법학교, 대학, 유니온식. 그래서 이렇게 4단계의 학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때적으로 보면 혁신적인 거죠. 자, 이해됐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7세기 서양의 실학주의 철학사조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특징을 옳지 않는 것은, 딱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교과를 통해서 실용적인 걸 배우자는 거죠. 실용적인 거. 15번. 서양 감각적 실학주의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4번. 그쵸? 3번은 뭔 것 같아? 3번은 사회적 실학주의 같죠? 2번은 인문적 실학주의죠? 16번 이건 뭐 코미니우스 나왔죠? 실학주의. 17번 코미니우스 교육사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거기 고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 이건 말이 안 되죠? 2, 3, 4 맞고. 18번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교육사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계몽 깨우친다는 거야. 무지몽매함을 깨우친다. 여기 계몽주의. 아까 17세기부터 자연과학적 발견이 극에 달한 게 18세기입니다. 그렇죠? 극에 달해서 18세기는 그럼 뉴턴의 많은 인력도 법칙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거의 18세기 거의 지금의 이 현대 물리학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고전적 물리학, 미안해. 고전적 물리학 같은 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신의 섭리입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는 거죠. 신의 섭리는 다 무지몽매함의 극치였다고 생각하겠죠. 이거 떨어지는 것도 신의 섭리래. 근데 뉴턴이 뭐라고? 많은 인력 법칙인데? 이런 걸 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 무지몽매함을 표현한다. 계몽.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한번 이야기해 보면 3번 이 감성교육은 이성과 대비되죠. 그래서 3번은 나중에 이제 신인문주의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신인문주의. 자, 자연주의 교육 원리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주의자 하면 누굽니까? 루소. 우리 쌤들은 자연주의는 다 아니까 그냥 저기 합시다. 루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문제가 좀 많네. 안 되겠네. 자, 루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그냥. 계몽주의에서 계몽주의적 입장을 따르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자, 인간이 너무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반기를 듭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인간의 감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소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그냥 루소 생각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루소는 아이들을 시민을 만들 거냐 자연인을 만들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시민을 만들 거냐 자연인을 만들 거냐. 시민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한 거죠. 자연인은 자신의 꿈과 길을 발현하는 거죠. 뭘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주의. 그러면 시민을 안 만들려면, 자기의 꿈과 길을 잘 발현되도록 하려면 인위적으로 개입되면 안 되겠죠, 뭔가. 그래서 습관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루소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루소가 에밀을 데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죠. 에밀의 교육. 그래서 자,
루소는 습관을 들인 이런 적극적 교육이 아니라 그냥 뭐 할 때까지 자기의 꿈과 끼가 뭔가를 낳을 때까지 소극적 교육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이 루소를 정리하면 연화 자서야, 연화. 김연아가 자소서 쓰면 연화 자서겠죠? 그래서 자, 그쵸. 소극적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고, 자연주의 교육. 그러니까 자연주의 교육은 인위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연령에 따른 교육. 그 다음, 아동중심 교육. 연령에 따른 교육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연령에 따른 교육은 아주 유학이나 영학이 때는 어떤 교육을 시켜라? 선생님, 유학이나 영학 때는 감성이나 이성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신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유학이하고, 그 다음, 뭐였죠? 아동기. 고마워. 아동기 때는 이성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켜? 감성만 교육시켜요. 감성 교육. 그 다음 소년기 정도 돼야 그래서 이성이 나오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소년기 때도 언어로 하지 말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각적 이성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청년기 돼서야 이제 어떤 교육들을 한다. 그렇죠? 실제로 뭐 이 여러 가지 종교 교육이라든가 도덕 교육이라든가 윤리 교육이라 이런 것들을 실제 시켜야 됩니다. 적극적 교육은 여기서부터 해라. 소극적 교육은 여기까지는 소극적 교육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소극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시민을 만들까 자연인을 만들까 할 때 시민은 인위적인 거니까 왜곡되잖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끼를 모를 때는 그대로 놔둬라, 그냥 알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해보고 나서 여기 정도 해보면 어때? 자기가 어느 정도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꿈과 끼가 생각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루소는 성선설, 태어날 땐 선하게 태어났는데 인간에게 오면서 악해졌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 인위적인 게 개입되면서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 문제 풀어볼까요? 자연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쭉 읽어보니까 옳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1번 위대한 이건 말이 안 되죠. 고전을 해서 고전을 통하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말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교육조차도 여기서 교육조차도 감각적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20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교육 사상가는 모든 건 조물주 이건 루스라고 그랬죠. 다음 글은 유아기 교육에 대한 어느 교육 사상이 교육 지침이다. 이건 그대로 소극적 교육이죠. 내버려 두라고 그랬으니까 루소의 자연주의 좋습니다. 다음 글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까운 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이건 루소죠. 그렇죠? 자, 가장 가까운 것은 2번. 그렇죠? 자연에 의한 교육. 여기서 루소에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루소는 에밀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소피 교육이라고 해서 여성 교육을 이야기할 때 남녀 좀 차등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차등. 자, 그 다음 신인문주의 교육. 자, 신인문주의 교육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여기 인문주의 있잖아. 새로운 인문주의죠. 왜 신인문주의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그걸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이지 않잖아.
인간적이라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그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감성이 참 인간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신인문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술 또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보편성이니까. 이걸 사회동포주의 막 이렇게 표현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이거. 근데 당연히 이성이 아니라 감성은 국가마다 달라. 국가나 역사에 따라 다 다르죠. 여기서는 국가적이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도 강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합리주의라면 여기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합리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인문주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 본성을 미적, 지적 차원의 저하로 말도를 추구했고 국민국가와 민족적 맞죠? 관점과 전통적 유산을 중요시 여겼고 고전 연구 교육을 위해 이탈리아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나지움 같은 학교는 이건 은제라고 했어요. 아까 인문주의 때 인문주의. 고전 교육은 자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계몽주의에 맞서 학교의 전반을 걸치 맞죠? 이해는 됐어요? 좋습니다. 입사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자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헤르바르트. 여기 헤르바르트에 대한 설명이죠. 자 헤르바르트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와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5번에서는 딱 봐도 옳지 않는 거 하면 몇 번이었어요? 어머니 무릎학교 이건 누굽니까? 호메니우스죠. 4번. 그 다음 거기 헤르바르트 교사 단계에서 다음에 설명한 단계는 이 단계에서는 지식사의 중요한 관련과 중요하지 않은 관련이 명백히 구분되고 지식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배열된다. 이 단계에서 학술 성공은 학술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표상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명년개방, 명년체방 이렇게 외우죠 보통은. 체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헤르바르트 마음. 자, 헤르바르트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헤르바르트가는 무슨 심리학? 표상의 심리학. 표상이 뭘까요, 선생님? 표상. 이게 의식이라고 합시다. 의식. 오늘 사과 드셨어요? 방금 제가 말하니까 사과라는 말이 의식 위로 떠올랐죠? 이런 걸 표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럼 표상 심리학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배운다는 거, 학습한다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런 표상에 의해서. 이 표상들이 합쳐지는 걸 통각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편하게. A라는 애가 집에서 물만 먹다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물 먹었어. 짜요. 내가 옛날에 물 먹는 물은 뭐였어? 문미했죠. 근데 바닷가 물을 먹으니까 짜네? 이제 올라온 거지, 의식 위로. 표상이 됐어.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 왜 여기는 뭐고, 물 마셨고 여기는 짠지. 그렇죠?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걸 명료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닷물은 뭐가 섞여져 있다. 소금이 섞여져 있구나.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한 걸 연합이라고 해요. 또 어떤 때는 뭘 먹겠어? 설탕물 먹으니까 달아.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식초를 먹으면 좀 그러겠죠.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계시키는 게 연합이고, 이렇게 쭉 안가 이제 체계로 만들 수 있겠죠. 또는 계통 체계로 만들 수 있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 물은 뭐다? 무미하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다. 소금물은. 그 다음 설탕물은 달다. 이렇게 쭉 체계화될 수 있겠어. 이걸 체계 또는 계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엄마가 이제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싱거운데? 야, 뭐 좀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가져오는 거. 이게 응용이 되죠. 그렇죠? 이걸 방법이라고 해요. 학습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학습.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의식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게 이렇게 다른 것과 뭐야 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연합이 돼야 되고, 이걸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한다? 응용할 수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명년체방 또는 계통이라고도 표현해요. 명년개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래서 쌤 이제 헤르바르트는 시험령입니다. 시험령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헤르바르트를 외울 때 8,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한 가지 교육의 목적, 덕성을 둬야 두 가지 기초학문으로는 뭘로 교육의 목적을 어디서 구했어? 철학 또는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서 구했고, 표상, 심리학, 즉 심리학에서 방법을 구했고, 그렇죠? 세 가지 교수 유형. 그러면 우리가 학교 분위기 잡는 걸 관리. 그 다음 생활 지도하는 걸 뭐라 그래? 훈육. 그 다음 가르치는 걸 교수. 네 가지 교수 방법에서 명령, 명료, 연합, 계통 또는 체계 방법.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5가지 오도념. 덕성을 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념들 5가지. 그 다음 6가지 흥미. 6가지 흥미라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흥미겠죠?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쌤 24번 다시 봐도 다양한 흥미의 향상을 중시한다. 명령교환 이렇게 쭉 나와 있어. 한번 풀 수 있겠죠? 27번 문제. 선생님, 근대 공교육제도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국가와 대중교육에 대한 책무 강조. 맞죠? 프랑스 혁명기의 꽁도르스는 공교육 조직 법안이 교육의 자유원칙을 주장했다. 이거 맞고, 영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자유주의자들과 비국교도들이 국가교육연맹을 구성하여 의무 무상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런 건 배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쌤 독선제야 아니면 단선제야? 단선제. 그렇죠? 미국은 무조건 유럽은 복선제, 미국은 단선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8번. 서양 교육사에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에서는 신체와 영혼의 균형을 교육의 목적으로 추구하여 교육 과정에서 읽기, 쓰기, 문학, 철학의 비중이 컸다. 옳은 거. 고대 로마 시대는 초기부터 공립학교 중심에 말이 안 되죠. 17세기 감각적 시각주는 감각을 통한 지식관점. 이거 맞죠? 답은 3번. 그 랭카스터 베리 조교법은 이거 그냥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랭카스터 베리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한 명 있더라도 조교들을 뒀어요. 또 밑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죠? 이게 조교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론식 수업이 아니라 대규모 수업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29번. 서양의 교육 사상과 그 교육 사상을 바르게 연결. 이건 절대 안 나와도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그쵸?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좀 유치한 문제. 어떻게 선생님 그걸 구분해서 맞추겠어? 그쵸? 이런 건 뭐 7급에서 나왔는데 포기해야지. 30번. 서양 교육사와 교육 사상과 실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루소 적극 교육 아니죠? 페살로치 빈민의 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해서 노자의 교육 맞죠? 프로벨 종교, 자연, 수학, 언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 헤르바르트가 제시한 소비 형식 단계설에서 체계의 방법은 전심과정. 체계는 치사입니다. 전심과 치사에서 치사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프레벨은 거기 뭐가 틀렸다고 되어 있죠? 30번 보면 답에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 옳은 것에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프레벨이 왜 틀렸는지 30번 답을 보니까 프레벨은 사물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을 강조했지. 그렇죠? 사물 중심, 언어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실학주의 이후에는 언어 중심은 없습니다. 실학주의, 자연주의 다 사물 중심입니다. 사물 중심이란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물 보여주면서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일종의 사물 중심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021 기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서양 근대 교육의 교육사전은 합리적인 자연의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 사회적 분업, 유용한 인간, 계몽주의자, 종교개혁이 서양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지금 골라봐. 4번. 여기까지 서양 교육사.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배경을 모르니까 좀 어려웠네. 자, 좀 쉬었다가 철학을 하겠습니다. 교육자.